매일 자식의 전화만 기다리고 계신가요? 기다리다 못 참고 먼저 전화를 하면 무심하게 받는 자식의 목소리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이렇게 자식에게 실망하며 초라해진 내 모습에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한때는 내 인생을 바쳐 힘들게 키운 자식들, 이제 좀 컸다고 연락도 소홀하고 내가 연락해도 귀찮아하여 내심 상처받고 섭섭했던 적도 많으셨죠? 하지만 당신이 이것만 알게 된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당신이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자식들이 알아서 먼저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참으로 고된 일입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우리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자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 헌신에 대해 진심이 담긴 감사의 인사를 듣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식을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돌봤는데도 정작 자식들은 자신이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좋은 것, 맛있는 것, 필요한 것들을 가려서 챙기며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힘들면 곁에서 위로하며 부족한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로부터 한 통의 전화도 받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든 친구와 싸우든 공부가 힘들든 부모는 언제나 곁에서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자식의 아픔이 곧 부모의 아픔이었고 자식의 기쁨이 곧 부모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성장하고 독립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부모는 점점 그들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다고 연락을 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고 간신히 전화를 걸어도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님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들이 쏟아부은 사랑과 희생이 헛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식들은 자신이 잘나서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모의 역할을 축소시킵니다. 이는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 그들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에 대한 보답은커녕 무관심과 냉대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줍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자식들은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부담을 느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자식들은 자신의 삶에 바빠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귀찮아하거나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며 그들이 자신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 자식들과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렸을 적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던 부모와 자식으로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를 힘들어 하시는데 특히 가족관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은 가장 쉬운 관계인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관계는 없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관계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10중 8구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익숙함에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를 챙겨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감사하며 기특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만은 모든 걸 당연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족은 내가 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무심코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하며 분노와 짜증을 쏟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결국 그 상처는 가족들의 마음에 아프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가족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소에 가족들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가족에게 가장 잘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 보는 가족을 귀한 손님 대하듯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고 어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년을 맞아 집착하지 않고 자식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이 항상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무리 자식이라도 적당히 선을 긋고 살아보세요. 옛말에 자식은 끓는 국을 갖다 줄 때 꼭 먹기 좋게 국이 식을 만한 거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거리는 단지 지리적인 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도 포함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웬만하면 자식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자식에게 연락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 내가 불안해서 화나는 일이 있어서 아니면 아프니까 자식에게 알려야 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자식의 상황과 감정을 모릅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일 때 걸려온 부모의 전화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기분 나쁘게 전화를 받는다면 부모는 상처를 받고 말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자식은 부모와 다른 사람입니다. 자식이 나를 닮았더라도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생각과 성격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부모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식의 삶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서로의 삶을 존중한다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먹고 자란 자식이라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부모님께 연락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자식들 마음 한켠에 따뜻한 존재로 있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 말라 해도 알아서 먼저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보세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